노비를 해방시킨 왕, 왜 신하들은 그를 악마라 불렀나? 피로 쓴 개혁의 이름. 고려 왕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고 동시에 가장 잔혹한 피해 숙청을 자행했던 왕. 그의 이름은 광종입니다. 광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고려는 건국 초기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조 왕건의 29명 부인과 수많은 호족들 덕분에 나라는 세워졌지만 이 호족들이 왕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암덩어리였습니다. 광종은 이 호족들을 제거하기 위해 피의 칼과 개혁의 칼이라는 두 개의 칼을 들었습니다. 그가 단행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는 고려 사회를 뿌리부터 뒤흔든 혁명이었습니다. 오늘은 노비를 해방시킨 성군 뒤에 숨겨진 피해 숙청자 광종의 비정하고 냉혹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적합니다. 불안한 왕자, 호족의 그림자. 광종은 원래 왕위 계승 서열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태조 왕건이 29명의 부인과 34명의 자식을 남겼기 때문에 고려 왕실은 끊임없이 왕자의 난에 시달렸습니다. 광종의 형들이었던 해종과 정종은 모두 호족들의 암투 속에서 제대로 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명했습니다. 광종은 이 두 형의 비극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호족의 힘을 꺾지 못하면 나도 언제든 형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광종이 즉위했을 때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여전히 강력한 호족들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병과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왕권을 위협했습니다. 광종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호족을 멸하고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1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 노비 안건법. 인권이 아닌 정치. 호족들이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노비였습니다. 노비는 호족들의 사적인 군사력이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제력이었습니다. 호족들은 양민을 불법으로 노비로 삼아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사병으로 활용했습니다. 956년 광종은 노비안건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족들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하여 원래 양민이었음을 밝혀내면 그들을 다시 양민으로 해방시킨다. 노비안건법은 겉으로는 노비의 인권을 구제한 혁명적인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호족의 군사력 약화. 호족들의 사병을 해방시켜 무장 해제시킵니다. 국가 재정 확보. 노비가 양민이 되면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어 왕실의 재정이 확보됩니다. 노비를 해방시킨 성군의 뒤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호족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꺾으려 한 냉혹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과거제 실시. 핏줄이 아닌 실력으로. 노비안건법으로 호족의 힘을 꺾은 광종은 이제 왕의 사람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호족의 자제가 아닌 왕에게 절대 충성하는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과거제였습니다. 958년 광종은 중국 후주에서 망명해 온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당시 관직은 대부분 호족들이 음서나 세습을 통해 차지했습니다. 과거제는 이 핏줄에 의한 권력 세습을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제도였습니다. 실력 중심. 과거제를 통해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젊은 관료들이 대거 등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직접 통제. 과거를 통해 뽑힌 이들은 오직 왕의 은혜로 벼슬을 얻었기 때문에 호족이 아닌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습니다. 광종은 과거제를 통해 고려의 체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호족 중심의 지방 권력은 점차 무너지고 중앙 집권적인 문신 관료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광종은 교육과 시험을 통해 왕권을 강화한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혁명가였습니다. 피해 숙청. 고려판 킬방원의 원조.
광종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피해 충돌을 낳았습니다. 노비안건법으로 재산과 군사력을 잃은 호족들, 그리고 왕권 강화에 반대하는 구세력들이 광종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광종은 개혁의 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 숙청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신숙청. 고려 건국에 공을 세웠던 수많은 개국 공신들을 반역죄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친족 살해. 심지어 자신의 친형제와 조카들까지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광종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혈육의 정도 망설임 없이 끊어냈습니다. 훗날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형제를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했듯이 광종은 그보다 400년 앞서 강력한 왕권을 피로써 증명한 고려판 킬방원의 원조였습니다. 악마인가 성군인가? 역사적 평가. 광종의 피해 숙청은 호족과 신하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광종의 치세 말기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왕을 악마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광종의 아들인 경종마저도 아버지의 폭정을 두려워했습니다. 광종이 죽은 후 경종은 아버지의 잔혹한 숙청을 비판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복권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종의 공 역시 명확했습니다. 광종의 잔혹한 숙청과 개혁이 있었기에 고려는 중앙 집권 국가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왕권 강화. 광종 이후 고려의 왕권은 확고해져 후대 왕들이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개혁.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는 고려 사회의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광종은 피를 통해 개혁을 완성한 비정한 혁명가였습니다. 개혁의 양날검. 광종의 삶은 개혁의 양날검을 보여줍니다. 노비를 해방시킨 성군의 의지와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혈육조차 베어버린 폭군의 잔혹함. 그는 왕권을 잡기 위해 가장 비정한 방법을 썼지만 그 덕분에 고려는 이후 500년간 이어질 수 있는 튼튼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광종은 개인의 도덕성을 희생하여 국가의 안정을 샀던 비운의 군주였습니다.